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논제 한번 찾아볼게요. 논제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요. 제시문 가에서 밑줄 친 여기서 레미제라블의 의미가 바뀌어버린다가 뜻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어요. 글자 수는 항상 400에서 500자가 되겠고, 여기서 설명이란 얘기가 나오면 설명은 정리하라 라는 말일 수도 있고 요약하는 하라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긴 한데 어쨌든 사실 이거 단순 요약이라기보다는 너 뜻을 여기 이 가이드에 맞춰가지고 그죠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뭐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답안은 바뀌어 버린다가 뜻하는 바를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바뀌기 전과 그 다음에 바뀌고 난 후에 어떤 의미 변화를 각각 절반씩 할당해서 답안을 구성을 하면은 적절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서 저 구절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앞뒤를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좀 빨리 읽어버리겠습니다. 자, 제시문 가. 나는 레미제라블 생각을 했다. 레미제라블의 바리케이트 시가전 장면에서 바리케이트 안의 사람들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새벽이 밝아오면 곧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4명만은 무사히 살아나갈 수 있게 되었다. 다들 내가 나가겠다고 아우성을 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야기는 정반대로 진행되었다. 모두 자신이 죽겠다고, 기왕 죽을 거면 훌륭한 죽음을 맞고 싶다고 말한다. 모두 내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나가야 한다고. 당신은 아내가 누이가 아이가 있지 않냐고 우긴다. 그들은 인류를 위해서 한 개인에 불과한 자신의 목숨을 순수한 선물로 바치려 한다. 자, 중략. 자, 레미제라블을 읽으면서 포기하려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위대한 인류에 대한 믿음을 가까이 가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레미제라블의 내용이 그냥 사실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반면에 여기 뒷부분에서 이제 평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거죠. 평가가 중요한 거죠. 여기 평가에 중요한 키워드 위대한 인류가 나왔고 결국 위에 소개된 내용에서 위대한 인류를 찾아보자 그러면은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려 했던 이런 사람들, 희생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인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결국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현실에 매달려야 하는 순간이 있는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위대한 인류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조차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레미제라블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었다. 레미제라블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자, 위고는 작가죠. 레미제라블 작가인데, 자, 매춘부, 억울한 도둑, 굶주린 하층민 계급에 대해서만 말하려 했던가. 그래서 대해서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미제라블이 맞긴 맞아요. 레미제라블 이게 비참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맞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공원에 며칠째 굶주린 어린 두 형제가 있다. 그곳에 자기 삶은 올바르다는 확신에 가득 찬 중산층 시민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온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중년층, 그죠? 중산층이면서 이런 아버지니까 중년층이겠죠?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여유와 자신감, 그죠? 그런 의미에서 확신에 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아들 손에는 빵이 있다. 배가 부른 아들은 호수의 백조들에게 빵을 던져준다. 그리고 이 부자가 사라지자 형은 동생을 위해 호수에서 물에 젖은 빵을 건져내 두 조각으로 나누고 큰 것은 동생에게 주고 작은 것은 자기가 먹는다. 자, 이런 뭔가 좀 불쌍한 뭐랄까 굶주린 두 형제, 그 다음에 중산층 시민 아버지와 아들, 그죠? 부자. 이렇게 해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자.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 바로 앞에 위고가 쓴 말들을 요약하면 이렇다. 다른 인간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평화롭고 무자비하게 만족한 사람들, 자기들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사람들, 울지 않는 사람들을 찬미하라. 그리고 불쌍히 여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레미제라블은 내용을 지금 뒷부분까지 다 읽으면 정확하게 와닿을 수는 있는데 단순히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문장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레미제라블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봤을 때는 이 사람과 더불어 1번이겠죠. 이 사람과 더불어 이
2번, 이 2번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모두 레미제라블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예, 비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뒷부분에 나오는 다른 인간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무자비하게, 평화롭고 무자비하게 만족한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사람들, 반성이 없어요. 울지 않는 사람들, 슬픈 일이 없는 거죠. 공감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측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교적 의미에서 불쌍한 중생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그런 의미 정도의 불쌍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그냥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레미제라블은 실제로 매우 삶이 힘든 사람들도 레미제라블이고, 그 다음 실제로 삶에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그죠? 관심도 두지 않고, 이기적으로, 그죠? 이기적으로 공감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레미제라블이 되겠고, 그 다음 문단에서 의미가 바뀌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장발장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란 말을 사용한다. 그것도 단 한 경우에만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건 억울한 옥살이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로지 양심과 관련된 이야기다. 코앞에 다가온 행복조차 오로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포기할 때 그는 나는 레 미제라블이에요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행복을 포기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또 여기 위대한 인류, 그죠? 뭔가 이제 양심, 희생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 앞에 행복을 포기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레미제라블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의미가 바뀌어서 사실은 이 사람은 바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 모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이런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는 난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위대한 인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가 바뀌어 버린다는 지점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는 정말 비참한 사람들, 그리고 비참한 사람들은 실제로 보기에 비참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비인간적인 사람들까지도 모두 비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레미제라블은 당장에 자기 앞에 있는 행복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불쌍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결국 의미가 바뀌어서 위대한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자, 이 내용을 바뀌기 전과 바뀌기 후로 나눠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지금 체크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라든가 구절들을 정리해서 쓰면은 예, 적절할 것 같습니다. 새로 뭐 문장을 만들어내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문단에서 쓸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위대한 인류 정도, 이 정도고,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서 핵심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 내용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면 댓글로 한번 질문을 해주시고요. 더 이상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명확히 이해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멈추고 예시 답안이 어떤지 확인해보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시 답안 1번. 자, 레미제라블의 원래 의미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첫 문장이 주장이 되고, 두 번째 문단에서의 주장은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와서 두 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바뀌기 전의 의미와 바뀌고 난 후의 의미를 각각 문단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쓰고 있고요. 쭉 읽어보면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 바뀌기 전에는. 자, 위교에 따르면 장발장처럼 억울한 사람. 뭐 이거는 우리가 생략해도 되겠고, 억울한 사람, 하층민, 매춘부, 그죠? 중산층이라 해도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모두 포함한다. 다 쓰진 않았어요, 그죠? 뒷부분에 여러 가지 우리가 2번이라고 지칭한 부분에 많았는데 이것만 이렇게 단순히 쓰고 있네요. 자, 중산층 아버지는 자신의 삶이 올바르다고 확신하고 가족의 평화로운 삶에 만족할 뿐 주변에 굶주린 어린 형제가 있어도 돌보지 않는다. 그의 아들도 이 형제에게는 관심 없이 나무빵을 호수의 백조에게 던져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뭐 이렇게 레미제라블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예시로 나온 거고 사례로 나온 거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
여기 2번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앞에는 1번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2번이잖아요. 2번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더 나열을 하면서 문장을 완료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써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죠? 논리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쓰든 저걸 쓰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제시문 가에서 우리가 1번, 2번 지칭한 레미제라블의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충분히 설명만 하게 된다면은, 자, 어떻게 쓰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그러나 미고가 나는 레미제라블이에요 라고 장발장의 말을 통해 새롭게 부여한 레미제라블의 의미는 불쌍한 처지에도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양심과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게 양심이란 말 나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비참한 속에서 자신의 행복조차 포기하며 뭐 이런 내용들, 양심을 지키는 장발장, 동생에게 더 큰 빵 조각을 나눠주는 형, 그리고 인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정의를 지키려는 바리케이트 안의 사람들이 그 예의다. 이렇게 얘기해서 잘 썼죠, 그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인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장발장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건 아니네. 자, 그래서 이들은 불쌍한 처지에도 인류애를 지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원래의 레미제라블과는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썼습니다. 답안이 매우 좋죠. 글이 매우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수준에서 쓰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고 답안의 형태가 좀 다르다고 해서 상심할 필요는 없고, 이 전후의 의미 변화를 잘 설명할 수만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문제, 좋은 문제죠. 이것도 추천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자,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